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또 민주당 뭐 지지층의 생각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다르다. 22대 국회는 맞습니다. 정말 잘 싸워야 된다. 네, 네, 지금 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싸워 나가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이재명 대표가 외롭게 혼자가 투사가 되어서 지금 네. 전쟁을 치러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앞에도 서야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뒤에도 서야 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단단한 이런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과 정말 지독하고 치열하게 타협 없이 싸우려면 팩트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확실하게 팩트 체크한 그 위에서 네.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정치적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굉장히 잘 내려야 된다. 그리고 롱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현안들에 대한 대응 음.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A안, B안, C안으로 대응했을 때 한 수 앞이 아니라 세 수, 네 수 정도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종합적인 네.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정말 몇 수를 앞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정당은 예.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비판, 그런 법리의 판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오는 비판들은 그 우리 의원들,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네. 감수해내는 거죠. 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탄핵안을 이제 네. 법사위에 이제 보내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역공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 이제 부부를 네, 소환하겠다라고 그랬죠. 통보를 했어요. 네. 이것도 좀 뭐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네. 동안 350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수차례 소환을 했어요. 예. 5건 넘게 기소를 했어요. 이번에 소환해서 반드시 또 기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법카 의혹.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월화수목금 음.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두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그렇게 발의하고 나니 직권남용 이야기부터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원수 검찰 총장이 쪽에서.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그런 혐의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 네, 입으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과 동시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개개인도 네. 봐라. 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우리가 민주당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예. 민주당이 물론 법리적인 판단해야 됩니다. 법리적인 판단해야 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단하게 정치적인 집단인 민주당으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문제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검찰 탄핵, 검사 탄핵을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그만해야지. 이런 것도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검찰과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전면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 나오는 것만 봐도요. 그 네. 숫자에 반영이 돼요. 이게 정말 아무런 별 영향이 없구나. 그러니 검찰도 그러네요. 알잖아요. 그러네.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도 이게 별로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총선 그러니까 결과 보십시오. 와. 네, 점점 더 이제 강하게 아. 하려고 들겠죠. 그들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네. 다시 못 돌아갑니다. 지금 아. 이렇게까지 2년 넘게 야당 대표를 갖다 이렇게까지 터는 일만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발을 뺄 수 있겠어요? 더 강하게 하는 것밖에 안 강하게.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의지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면은 현안을 한번 그래도
좀 하나하나 좀 보면 김건희 여사 문자가 뭐 지금 국민의힘 물론이고 이 정치권에 제일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한동훈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는 안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흘러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리하다고 볼 수 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나 그쪽에서 흘러났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배 전당대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앞에 전당대회.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르마를 탔지만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킵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그 문자 하나로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거 아. 아니에요. 이게 기다 아니다 예, 맞다 예, 예. 아니다 뭐 사과를 하라고 했니 말았니 씹었니 말았니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 이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금. 이게 진짜 끝판왕에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네, 지난번까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고 예. 이제 등장하신 거죠. 그분께서. 그분께서. 네, 그분께서 등장하신 거죠. 아니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까? 뭐 여당 내부의 뭐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이래야 되나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게 그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못 참고 직접적으로 참전을 네, 네. 한 거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문자 보냈었다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 그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 어. 여당의 전당대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 이 행간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 의도가 읽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그 전당대회 선출직을 갖다 인사하듯이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은 예. 인사하듯이 말이 안 되죠. 회사 직원 채용하듯이. 아 그렇죠. 본인 입맛에 가장 아. 맞는 나를 가장 잘 지켜줄. 그런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에너지, 시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김건희 여사 배 전당대회. 근데 오늘 또 이 대통령 부부는 출국을 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항상 대통령 부부가 나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죠. 그리고 예. 지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검찰 인사 쫙 단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당 인사, 정당의 내부 이 권력을 정리한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참 네. 이런 현실이 참 슬프죠. 슬픈 현실이다. 네, 정말 슬프죠. 네.